오늘 우리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간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조금이지만 좀 반등을 한 배경이 뭡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먼저 전 거래일 대비 10.98포인트 오른 2,495.8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랜만에 2% 넘게 오르면서 850선에 안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등 국내 대형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2차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가는 특히 2차 전지의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을 개선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 넘게 오른 것은 물론 또 소부장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간만에 급등했습니다. 네,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했다고 하지만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이 연일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는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등 국내 경기 취약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 달러 환율은 지금 7위안의 수준에 근접했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 미국 FOMC가 원화와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예상합니다. 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경우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엄청난 반도체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확실히 바닥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올해 실적 부진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주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감산에 들어간 상황에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업황 회복은 물론 주가도 앞으로 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 이후 이 주목할 점은 DDR4 16기가비트 드램의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향후 반도체 업황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현물 가격이 이번 한 번의 그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4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이 사상 초유의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성광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오늘도 하한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들 종목은 나흘 연속이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가 나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한가를 피했지만 삼천리와 다우데이터 등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매도 폭탄 표적이 된 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나흘 만에 7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특히 선광과 대성홀딩스는 나흘 내내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들 종목 거래량이 적고 하한가에 내놓은 매도 물량이 100만 주가 지금도 넘는다는 점에서 내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증권가는 특정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CFD가 어떤 건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송민화 기자의 브리핑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한국계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좀 불리던 빌황이 투자금 26조 원을 단 이틀 만에 모두 날려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영했던 이 아케고스 펀드가 바로 이 CFD를 활용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에 나섰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파산한 겁니다. CFD는 말씀드린 대로 차액 결제 거래를 말합니다. 이 CFD 계좌에 증거금이 들어있으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거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레버리지는 2.5배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FD 계좌에 그 100만 원의 증거금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2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서로 연계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래 방법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그런 증권사와 또 이 SG 증권사와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서로 연계를 해서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대신 사주고 또 이 차액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적용하게 됩니다. CFD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보유한 주식의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한꺼번에 좀 더 많은 양의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즉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강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하락해서 이 거래 당시의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 날까지 이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좀 납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강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짜리 주식 A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60%인 6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더 넣어라라는 내용의 마진콜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진콜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량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기준 증거금의 40% 아래로 이 보유 잔고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만 원 가치의 이 증거금 중에서 40만 원 밑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유 주식의 가치가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유 잔고가 전부 이 강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이 증거금의 비율이나 또 매매 시간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반대 매매가 나오는 방식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CFD 거래는 소유권이 부여되지가 않는다는 점과 또 실제 이 거래자의 정체가 좀 숨겨진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조세 회피나 또는 이 통정 거래 같은 편법 수단으로 좀 악용될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당국이 이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를 5억 원 이상이었던 그런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전문 투자자라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이 CFD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악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도 높아진 건데 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방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일 오전 이 증권사 최고 경영자를 모두 소집을 합니다. 이 SG 사태와 관련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라는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자 금융당국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해서 이 B2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 B2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CFD, 여기 뭐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업계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증권사의 CFD 한도를 줄이는 것이 있고요. 또 종목별로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네. 매수 금액에 제한을 둠으로써 혹시라도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액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 현재 2.5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배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미 반대 매매에 따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뒷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